자, 이번 시간에는 크리에이트 윈도우의 마지막 설명되지 않은 인자, 9번째 인자에 대해서 인자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컨트롤 윈도우입니다. 자, 컨트롤 윈도우는 윈도우즈가 미리 준비해 둔 윈도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버튼 윈도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버튼 윈도우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윈도우는 이 버튼 윈도우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 처리를 해주면 될까요? 버튼 윈도우 같은 경우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 윈도우가 좀 들어간 느낌이 나도록 표현되고, 그 다음에 다시 눌렀던 거를 떼면은 다시 원상복구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도록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튼 윈도우에 대한 윈도우 프로시저를 만든다라고 치면은 그 윈도우 프로시저에서 두 가지 WML 버튼 다운, 그 다음에 WML 버튼 업에 대해서 각각 들어간 느낌, 튀어나온 느낌을 표현해주는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그 버튼 윈도우인 경우에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자만 달라지지 사실 다른 내용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그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 버튼 윈도우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클래스 정의, 등록, 윈도우 프로시저 또 구현, 이 세 가지를 항상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귀찮다라는 거죠, 문제는. 자, 그래서 이런 버튼과 같이 많이 사용될 것 같은 윈도우인 경우에 윈도우즈가 미리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들었다는 거는 클래스 정의 등록 다 해놨고 거기에 관련된 윈도우 프로시저도 다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프로그래머는 뭐만 알면 되냐면 이 윈도우 클래스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이 윈도우를 크리에이트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클래스를 정의하거나 등록하거나 심지어 윈도우 프로시저를 구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 메시지 처리, 이 컨트롤 윈도우가 편리함 때문에 사용이 되지만 이 컨트롤 윈도우를 사용하는 편리함 대신 우리는 새롭게 메시지 처리 유형 세 가지를 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봤던 메시지 처리 한 가지 유형을 살펴봤었는데 컨트롤 윈도우 때문에 유형이 세 가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튼 윈도우의 클래스 이름만 알면 되는데 버튼인 경우에는 BUTTON입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문자로 버튼 해도 되고 소문자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 윈도우는 당연히 그 윈도우의 안쪽에 지금 들어있으니까 자식 윈도우로 만들고 자식 윈도우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만들기는 어디서 만듭니까? 부모 윈도우의 윈도우 프로시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로 hbtn1이라고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였습니다. 자, 이때 부모 윈도우가 만들어질 때 WM create 메시지가 발생할 때 자식 윈도우를 만들어주는데 create 윈도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윈메인 코드가 없지만 윈메인에서 절대로 이 버튼에 대한 클래스 정의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create 윈도우를 그대로 쓰고 요 첫 번째 인자인 윈도우 클래스 이름만 버튼이라고 해주면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윈도우 타이틀이었는데 타이틀에 클릭이라고 넣어줬네요. 그래서 이 타이틀을 클릭으로 넣어줬을 때 나타나는 윈도우 결과물이 뭐냐면 여기 클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버튼 윈도우에 쓰여지는 글자는
일반 그 글자가 아니고 타이틀, 윈도우 타이틀이 이 글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네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자인 윈도우 스타일로는 만들어지자마자 화면에 보여져라 라고 비저블 속성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위치해야 되니까 차일드 옵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소하지만 새로운 건데요. 버튼 윈도우만이 가질 수 있는 스타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버튼이기 때문에 B라고 시작하고 스타일이기 때문에 BS, BS로 시작되는 상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BS 언더바 푸시 버튼이라는 속성을 줬는데, 버튼 모양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버튼 스타일을 되도록 속성을 지정했고, 이 BS 스타일로 더 많은 그 것들은 MSD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BS, 라디오 버튼, BS 체크박스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SDN을 찾아보시면은 더 많은 스타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클래스 말고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에딧이라는 에딧박스 윈도우, 에딧이라는 클래스 이름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에딧박스 윈도우가 가질 수 있는 스타일이 또 다르게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BS가 아니고 에딧이니까 ES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러한 추가적인 윈도우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파라미터 4개는 윈도우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죠. 00, 100배. 그러니까 왼쪽 상단부터 가로 크기, 세로 크기가 각각 100인 버튼 윈도우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모 윈도우는 파라미터로 넘어온 윈도우 핸들, 그리고 9번째가 지금 널로 돼 있죠. 아직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H 인스턴스, 이거는 설명이 됐었죠. 그래서 맨 끝에 이것도 설명이 지금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파라미터 11개 중에서 2가지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파라미터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프로그램할 때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채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것이 11개 중에서 하나 필요 없어요. 10개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용법이 지금 만들고 있는 컨트롤 윈도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요거의 사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만들고 나면은 이런 버튼 윈도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들어간 느낌, 뗀 느낌 이런 것이 곧바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이 가능하도록 윈도우 프로시저를 임플리멘테이션 구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눌렀다 뗐다 해보면은 또 뭘 해보고 싶냐면, 눌렀을 때 뭔가 어떤 처리를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냐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러한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워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를 한번 처리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곧바로 문제 봉착을 하는데, 버튼 윈도우에 대한 윈도우 프로시저가 소스 코드에 안 보인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직접 그 소스 코드를 버튼 윈도우에 대한 그 윈도우 프로시저를 구현한 것이 아니고 윈도우즈가 그냥 제공하는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가 없습니다. 버튼 윈도우에 대한 소스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이벤트를 처리를 어떻게 할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벤트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뭐냐면 18세 이하 어린애들이 사건을 치면은 부모가 책임을 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컨트롤 윈도우, 자식 윈도우죠. 이 자식 윈도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뒤처리를 누가 감당한다? 부모 윈도우가 처리한다. 다시 말해서 그 컨트롤 윈도우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이 어디에서? 부모 윈도우의 윈도우 프로시저에서 다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다루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식 윈도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부모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통보에 대한 그 메시지가 WM 커맨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 처리 유형을 제가 5가지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유형이 바로 두 번째 유형이 커맨드 메시지 처리입니다. 네, 기존에 처리하던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WM 마우스 무브 모양새 똑같죠. 근데 커맨드 메시지는 자기 자신 윈도우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요? 자식 윈도우, 컨트롤 윈도우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기존 거랑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유형 두 번째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쨌든 WM 커맨드 메시지 언제 발생합니까? 컨트롤 윈도우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 윈도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부모 윈도우한테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코드를 추가하면 메시지 박스를 쉽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WND-PROC 부모 윈도우 프로시저입니다. 자, 무버 윈도우 프로시저고 WM 크리에이트에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버튼 윈도우를 만드는 코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WM 커맨드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자식 윈도우에서 사건 발생하면 얘가 호출이 되고 그때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가 있죠. 버튼 윈도우 프로시저 구현도 안 했는데 쉽게 버튼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그 대가로서 이벤트 처리를 뭘로 한다? 부모 윈도우 프로시저에서 WM 커맨드 메시지를 처리한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 윈도우를 2개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버튼 윈도우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뭐만 해주면 되냐면 create 윈도우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코드를 보시면은 create 윈도우를 2번을 호출했습니다. 자, create 윈도우 버튼에 클릭 똑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도 똑같이 했고요. 위치만 00, 100, 00에서 100, 얘는 100, 100에서 가로크기 세로크기 100, 이렇게 버튼의 그 위치만 달리해서 크리에이트를 했고요. 연수는 버튼 1, 버튼 2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때 여기까지 하면은 버튼 2개까지는 쉽게 만들어졌는데 나머지 부분을 아직 고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버튼을 누를 때도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 박스가 나오고 이 버튼을 누를 때도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 박스가 나올 겁니다. 왜? 여기서 사건 발생해도 부모 윈도우에 WM 커맨드, 여기서 발생해도 부모 윈도우에 WM 커맨드 메시지가 호출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두 버튼을 클릭할 때 좀 다른 메시지를 표현해 주고 싶은 거죠. 네. 이 버튼에서 버튼 눌린 건지 이 버튼에서 버튼이 눌려서 WM 커맨드 메시지가 발생한 건지 구분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을 발생시킨 컨트롤 윈도우가 누구냐라는 거를 좀 구분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미 그 MSDN에서 어디를 찾아봐야 될지를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들 구분해서 메시지를 한번 처리해보세요 라고 제가 요구를 하면 여러분들은 MSDN이 주어졌을 때 그걸 활용해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 MSDN에서 키워드를 뭘로 주고 찾아봐야 될까요? 자, 그거는 처음 그 이벤트 처리했던 예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뭐냐면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XY 좌표를 출력해 본 적이 있는데 마우스를 움직인다는 거는 WM 마우스 무브로 구분을 해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XY 좌표까지 끄집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우스 무브 메시지의 부가 정보, 상황 정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MSD에서 뭘 찾아봤었냐면 WM 마우스 무브를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L 파라미터에 로우 오더 워드 X, 하이 오더 워드에 Y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끄집어내는 방법도 알려줬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도 두 개의 컨트롤 윈도우가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면
WM 커맨드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근데 자식한테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어느 자식 윈도우에서 발생한 건데까지 알려면 그 메시지의 상황 정보를 보면 되는 거죠. 부가 정보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MSDN에서 WM 커맨드 메시지를 검색해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WM 커맨드 메시지를 MSDN에서 검색을 해보면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WM 커맨드 메시지가 발생하는 그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WM 커맨드 메시지가 발생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뉴 항목을 선택했을 때 WM 커맨드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컨트롤 윈도우에서 부모 윈도우에게 알림 코드를 보낼 때 좀 새로운 거죠. 알림 코드라는 영어로는 노티피케이션 코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퉁 쳐서 컨트롤 윈도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축키가 눌렸을 때,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단축키가 눌렸을 때도 역시 WM 커맨드 메시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커맨드 메시지가 발생하는 세 가지 경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메뉴 아이템 선택했을 때, 그다음에 컨트롤 윈도우에서 사건 발생했을 때, 세 번째는 단축키가 눌렸을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WM 커맨드 메시지의 부가 정보는 뭐가 있느냐? W 파라미터의 하이 오더 워드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노티피케이션 코드, 알림 코드. 이게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어떤 종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그 사건도 좀 구분해주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 파라미터의 로우 오더 워드는 보니까 ID네요. ID. 그래서 이 ID가 뭐냐면 사건을 발생시킨 윈도우의 ID가 되겠습니다. 사건을 발생시킨 그 자식 컨트롤 윈도우의 ID가 W 파라미터의 로우 오더 워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L 파라미터는 뭐냐면 그 사건을 발생시킨 자식 윈도우의 윈도우 핸들. 그렇다면은 그 바로 위에 있던 W 파라미터의 로우 오더 워드가 돌려주는 ID는 윈도우 핸들이랑은 다른 것이겠네요. 그죠? 네. 이거는 전혀 다른 정보입니다. 윈도우 핸들은 L 파라미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ID는 이제 새롭게 나온 건데 이 ID가 사실은 뭐냐면 윈도우를 크리에이트 할 때 아까 9번째 인자의 널이었었는데 그 값에다가 여러분들이 주는 예를 들어서 100을 넣었다. 그럼 그때 W 파라미터 로우 오더 워드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9번째 인자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주는 값이 W 파라미터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하면 어느 그 버튼 윈도우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그 코드상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째 인자를 살펴보면 9번째 인자는 타입이 H 메뉴. H는 핸들이었죠. 핸들, 뭐에 대한 핸들입니까? 메뉴에 대한 핸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 메뉴. 그래서 요 메뉴 항목에다가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원하는 숫자, 식별 번호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번호 예를 들어서 100을 넣어준다. 근데 이 100은 그냥 상수죠.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데이터 타입이 H 메뉴이기 때문에 그냥 100을 넣어주시면 안 되고 H 메뉴로 타입 캐스팅을 해서 넣어주는 것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 코드를 살펴보면은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고 여기 9번째에다가 첫 번째 버튼에 대해서는 888 그리고 타입 캐스팅 H 메뉴 이렇게 해줬네요. 두 번째는 999라고 해줬는데 이 숫자를 부여하는 것도 뭐 888, 999가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부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냥 888, 999를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크리에이트고 WM 커맨드 메시지가 일로 왔다.
라는 거는 컨트롤 윈도우에서 뭔가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느 윈도우냐? 라는 것을 W 파라미터의 로우 오더 워드에서 이 숫자 값을 끄집어내서 그 숫자 값이 888이면은 여기 첫 번째 버튼 윈도우에서 발생한 사건이구나 할 수 있고, 아이디가 999이면 두 번째 윈도우에서 발생한 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버튼 윈도우를 두 개를 만들어 봄으로써 크리에이트 윈도우의 마지막 11번째 인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지금까지 했던 그 크리에이트 윈도우 파라미터들을 쭉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그 버튼 윈도우 말고 또 많이 사용되는 윈도우가 있는데 바로 편집 윈도우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자를 키보드를 통해서 글자를 입력하거나 이런 거를 아주 쉽게 처리해주는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 윈도우 오른쪽에 편집 윈도우, 네, 보통 에딧 윈도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클래스 이름이 에딧입니다. 그래서 에딧 윈도우라고 하는 그 윈도우를 오른쪽에다가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통해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컨트롤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H라고 치면 여기에 H가 출력이 되고, E라고 키보드를 누르면 E가 출력되고, 이런 처리를 해주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한다라고 보면은 버튼보다는 상당히 어렵겠죠. 키보드 입력에 대한 처리를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인서트 키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중간에 공백을 처리를 해줘야 되고, 딜리트나 마우스로 해서 블럭해서 카피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에딧 클래스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지 않고 직접 구현을 해보면 윈도우 프로그래밍 실력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존에 있는 에딧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편집 윈도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편집 윈도우 클래스 이름은 에딧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에딧 1 변수 하나 선언했고 스태틱이죠. 크리에이트 할 때 edit 1 여기 첫 번째 인자에 edit이라고 써줬고요. 두 번째 인자를 제가 hello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버튼 윈도우랑 마찬가지로 타이틀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화면에 출력이 됐네요. 그래서 이 버튼 윈도우든 에딧 윈도우든 둘 다 타이틀이 거기에 쓰여지는 글자다라고 알아둡시다. 그리고 스타일로는 비저블 스타일, 그 다음에 차일드 속성을 줬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테두리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보더 옵션을 줬습니다. 윈도우를 크리에이트 했는데 에딧박스 위치가 여기야 라는 표시를 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는 적당히 줬고요. 가로가 200, 세로가 100인 크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제가 999로 하고 줬고요. 네, 부모 윈도우 핸들 들어갔습니다. 윈도우 타이틀이 창에 출력되는 문자입니다. 편집 윈도우도 버튼처럼 자신만의 또 윈도우 스타일을 가질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에딧이니까 E로 시작을 하고 스타일이니까 S가 붙습니다. 그래서 ES 언더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데요. 뒤에 붙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 H 스크롤, 그러니까 허라이즌트 수평 스크롤이 자동으로 가능하게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수직 스크롤이 되는 에딧박스를 만들고요. 멀티 라인이라고 해주면은 이 한 줄만 타이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엔터 치면 그 다음 줄 넘어가는 여러 라인의 편집이 가능한 그런 에딧박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넘버는 여기에 입력되는 그 문자가 숫자 문자, 1, 2, 3, 4, 0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게 하도록 윈도우를 만들고요. 리드 온이라고 해주면 얘는 입력은 안 되고 출력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윈도우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 윈도우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로 스크롤도 되고 세로 스크롤도 되고 다중 라인도 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때 다음과 같이
그 에딧 박스의 속성을 옵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오토 스크롤, 멀티라인 이걸 추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많은 스타일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그 MSD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편집 윈도우를 사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직접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여기 편집 윈도우에 안녕하세요 두 줄로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입력이 가능한 윈도우니까. 자, 그럴 때 이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 편집 윈도우에 있는 글자가 요 밑에 출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 윈도우를 2개 이상 만들었을 때 윈도우 간 통신에 관련된 그 실습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는 여기서 하고 처리는 뭐요? 여기 있는 내용이 반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떻게 알아옵니까? 이 버튼 눌렀을 때는 부모 윈도우의 WM 커맨드 밑에 가서 뭔가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윈도우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 와야 되죠. 어떻게 끄집어 오면 돼요? 예, 이 윈도우에 쓰여지는 내용이 이 윈도우의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얻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 얻어오는 함수가 get window text 라는 함수가 있어서 걔를 가지고 와서 이 문자를 얻어오고 여기다가 출력하는 방법은 요거는 타이틀 이 바깥에 있는 윈도우의 타이틀은 이 녀석이죠. 그래서 set 타이틀 윈도우로 하면 안 되겠고 get this 해가지고 text out으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엔터가 들어있어요. 엔터가 들어있는데 text out이라는 함수를 써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 엔터에 해당하는 것이 그 다음 줄로 반영이 돼서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문자가 찍히고 그 뒤에 계속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두 줄로 나오게 하려면 text out이라는 함수를 한 줄에 해당하는 것만 찍고 그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죠. 텍스트 아웃을 두 개를 써서 첫 번째 줄에는 안녕하세요. 두 번째 텍스트 아웃은 뭐 두 줄로 나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지금 방금 설명했던 방식과 다르게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텍스트 아웃을 여러 개를 쓰게 하려면 이게 몇 줄인지도 알아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반복문을 써가지고 텍스트 아웃을 해줘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자,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힌트를 주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세요. 여기에 뭐가 테두리가 쳐져 있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기 에딧 윈도우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에딧 윈도우는 멀티라인 출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녀석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테두리 에딧 윈도우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대신에 테두리를 어떻게 해요? 테두리를 없애는 거죠. 테두리를 없애고 뭘로요? 리드 오니 스타일로 해주면 그냥 출력하는 용도로만 쓸 수가 있고 멀티라인도 되겠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크리에이트 윈도우에서 888에서 버튼 만들었고 그 다음에 999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에딧 윈도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딧 윈도우는 위치를 밑으로 해가지고 777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는 보더 스타일을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0으로 그냥 이중다운표였죠. 아무것도 안 나오겠습니다. 자, 이럴 때 버튼 윈도우를 클릭을 하면은 버튼 윈도우가 888이었죠. 그래서 워드 파라미터에 로우 오더 워드를 검사를 해서 아이디가 888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합니다. 간단하죠? 가져오는 거는 get window text였고요. 그래서 sg, msg 버퍼가 여기 있네요. 버퍼에 값을 채워오고 다음에 set window text 이번에는 edit to 그 윈도우에다가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사실은 제대로 처리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꼼수를 적용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나쁜 방법이 아니고 윈도우즈 상에서는 기존의 컨트롤 윈도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은 편리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책에서는 컨트롤 윈도우와 관련된 또 하나의 내용인 노티피케이션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윈도우 노티피케이션 코드는 컨트롤 윈도우에서 특정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코드는 컨트롤 윈도우에서 미리 정의해 둔 어떤 사건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컨트롤 윈도우의 윈도우 프로시저에 윈도우 메시지를 구현하고 여기에 번호를 붙여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컨트롤 윈도우 여러분들이 구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윈도우즈가 구현해 놓은 것인데 윈도우즈 이 컨트롤 윈도우 만들던 사람 입장에서 이 컨트롤 윈도우에서는 이런 정도의 이벤트를 좀 구분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구현을 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번호를 붙여 1번 어떤 사건, 2번 사건 이렇게 번호를 부여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티피케이션 코드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당장은 좀 와닿지가 않죠. 뒤에서 예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노티피케이션 코드 처리하는 거를 메시지 처리 유형 3이라고 하겠습니다. 2가 WM 커맨드 메시지였죠. 그래서 2랑 3, 이 3도 역시 뭐 때문에 생겼냐면 컨트롤 윈도우가 제공되면서 그것 때문에 생긴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4도 마찬가지고요. 컨트롤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WM 커맨드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역시 그 부가 정보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커맨드 메시지를 MSDN에서 찾아보면 이 메시지가 발생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경우가 다시 반복하면 메시지 메뉴 항목에서 메뉴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컨트롤 윈도우에서 부모 윈도우에 알림 코드를 보낼 때 그게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이 노티피케이션 코드입니다. 컨트롤 윈도우에서 부모 윈도우에 노티피케이션 코드를 보낼 때 WM 커맨드 메시지가 발생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뭔가 컨트롤 윈도우 사건이 발생하면 WM 커맨드 메시지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티피케이션 코드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축키가 눌렸을 때입니다. 자, 이때 이 특정 사건 노티피케이션 코드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W 파라미터의 하이 오더 워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됩니다. 버튼 컨트롤 윈도우마다 노티피케이션 코드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버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하면 버튼이기 때문에 버튼의 노티피케이션 코드이기 때문에 BN으로 시작합니다. BN 클릭드라는 노티피케이션 코드가 있고 DBL 클릭, 이거는 더블 클릭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킬 포커스는 키보드 포커스를 잃었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클릭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버튼 윈도우 프로시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될까요? 네, 이 경우에는 클릭이라는 것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다가 떼는 거니까 WML 버튼 다운이랑 WML 버튼 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그 이벤트 과정을 BN 클릭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메시지 처리 내용을 내용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게 번호를 붙여놓은 게 노티피케이션 코드입니다. 편집 윈도우, 에딧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EN, 에딧이니까 EN 어쩌고저쩌고 체인지드 하는 것도 있고 셋 포커스, 물론 여기도 킬 포커스, 셋 포커스 이런 거 있겠죠. 공통적이니까. EN 체인지드는 편집창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EN 체인지드라는 노티피케이션 코드가 발생합니다. WM 커맨드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부모 윈도우 프로시저한테. 그래서 편집창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노티피케이션 코드 EN 체인지드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은 이 노티피케이션 코드에 대한 연습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 그 장에서는 여기 에딧박스에 있는
에딧 윈도우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로 출력을 하게 했죠. 자, 근데 이거를 버튼을 누를 때 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에딧 박스에다가 어떤 내용을 타이핑할 때마다 타이핑하는 순간 버튼 클릭 없이 여기에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키보드에서 뭔가를 입력할 때마다 이거에 대한 적절한 노티피케이션 코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도로 뭘 쓰냐면 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타이핑할 때마다 그 편집창의 내용이 바뀌겠죠. 그래서 바뀐다는 거를 en change이냐라는 거를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 만들고요. 에딧 박스 만들었고 두 번째 밑에 출력되는 에딧 박스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888, 999, 777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윈도우들을 다 만들었고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식 윈도우에서 노티피케이션 코드도 역시 WM 커맨드 메시지를 결국 발생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WM 커맨드 메시지에 대해서 W 파라미터의 로우 오더 워드가 메시지를 발생시킨 컨트롤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888이면 버튼이었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온 버튼이었다면 이전에 구현해 놓은 거였죠. 에딧박스 1에서 데이터 긁어와서 에딧박스 2에다가 출력하는 이런 코드였고요. 자, 이거를 버튼이 눌리지 않고 입력할 때마다 그래서 아이디가 999 그 두 번째 위에 있는 에딧박스 창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더 디테일한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W 파라미터의 하이 오더 워드를 끄집어보면은 어떠한 노티피케이션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티피케이션 코드가 en change인 경우에 그 작업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입력할 때마다 내용이 곧바로 밑에 있는 에딧박스 창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처리 유형 세 번째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긴 했지만, 크게, 어떻게 보면은 커맨드 메시지의 안쪽에서 한 번 더 입음을 써주는 것에 불과하죠. 유형은 나누긴 했지만, 결국, 컨트롤 윈도우에 의해서 추가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둬야 되나요? W 파라미터 하이 오더 워드가 코드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할 때마다 MSDN을 좀 찾아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if을 한 번 더 써줘가지고 WM 파라미터를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노티피케이션 코드는 컨트롤 윈도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정의되어 있는 윈도우 프로시저가 구현되어 있는 컨트롤 윈도우의 메시지 처리 함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일부 구현해 놓은 거죠. 뭐냐면 WM 메시지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사실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을 모두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일부 구현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걸 설명을 아까도 했지만 버튼 윈도우의 노티피케이션 코드인 BN 클릭 같은 경우에 WML 버튼 다운과 WML 버튼 업 메시지의 조합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L 버튼 다운 메시지가 발생한 후 곧바로 L 버튼 업 메시지가 발생하면 W 파라미터의 상위 워드에 미리 정의해둔 상수 BN 클릭을 넣고 부모 윈도우 메시지 처리 함수에게 WM 커맨드 메시지를 날리도록 구현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사실 편리하게 고마운 것인데, 이 말은 다르게 또 얘기하면은, 윈도우 메시지의 조합에 따라 수많은 세부 사건의 유형을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 정의할 수 없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필요로 할 것 같은 것들은 일부가 몇 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티피케이션이 있긴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코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